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조금 더 깊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야겠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공대 수학을 했어요. 그 선영대수랑 뭐 이런 애들. 더 재밌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해석학이나 뭐 추상대수 이런 공부를 해봤는데, 더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막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이 올라갈수록 약간 어떤 대학교 수준부터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는, 와, 이건 철학이다, 수학은. 그냥 내가 생각했던 계산이 아니구나. 계산이 아니라 뭔가 어떤 진리를 탐구하고 사색하고 뭔가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와, 이게 뭔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학은, 아, 예, 말씀,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이거 질문하려고 하신 건가? 여기 사연 보내주신 거 보면은, 하지만 점입 가경으로 수학이라는 학문이 점점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맞습니다. 그런지도 네. 좀 궁금해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공부는 괜찮았어요. 초등학교 때 수학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되게 웃겼던 게, 약간, 초등학교 때 애기들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가은아, 너는 무슨 그 과목이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거 별론데? 이러면서, 다른 것도 괜찮은데? 난 수학! 이러니까 애들이, 재수없어! 이러면서 가잖아요. 여자애들 맨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는 즐겁게 했어요. 근데, 음, 중학교도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개념 원리 중학 수학 이런 거 보면, 앞에 잠깐 뭐, 나름 개념 원리라고 뭐 개념 좀 나오고, 좀 증명 비슷한 거 있는 듯 없는 듯 있는데, 재밌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조금 더 깊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야겠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공대 수학을 했어요. 그 선영대수랑 뭐 이런 애들. 더 재밌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해석학이나 뭐 추상대수 이런 공부를 해봤는데, 더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막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이 올라갈수록 약간 어떤 대학교 수준부터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는, 와, 이건 철학이다, 수학은. 그냥 내가 생각했던 계산이 아니구나. 계산이 아니라 뭔가 어떤 진리를 탐구하고 사색하고 뭔가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와, 이게 뭔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거든요. 증명하는 그 수업 같은 것도 저는 이거 대단히 흥미로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대학원에 가서 뭐 제가 거기가 한계가 아니라 계속 갈 수 있다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제가 너무 좀, 뭐,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수학 논문 그 투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논문 한계가 있거나 투고요? 말거나. 그냥 음, 증명이 깡패라서 말만 되면, 말만 되면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나요? 학위를 아,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예,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학위를 따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외국 가고 싶은데 비자가 안 나와요. 학사를 따야 비자가 나오거든요. 워킹 비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원을 가려면 학사 학위가 있어야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원도 가야 되고 외국도 가야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미 다 한 거지만 또 복습하다든가 하여튼 뭔가 하여튼 어찌 됐든 틀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을 깨달은 거죠. 아니, 그 그러니까 제가 나이브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 네. 그렇게 수학이 좋은데,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는 싫으면은, 그냥 내가 혼자 공부해야지. 왜냐면 할 만하다고 느낀다고 하시니까. 그냥 내가 음, 혼자 공부해가지고 논문을 좀 쓰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 세미나를 했던 여러 가지 수재들 중에서 이제 혼자서 뭔가를 연구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대학교를 중퇴하고. 그러면 이제 연구 커뮤니티에서 떨어져서 자기가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 나의 어떤 생각의 뭐, 허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못 받기 때문에 좋은 학자로 성장을 못 한다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제 아무리 내가 혼자 똑똑하고 다 이해가 되고 그래도 이제 어떤 스텝을 밟고 어떤 그 단체에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비판도 받고 뭐 이게 인정도 받고 이런 것들이 학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아마. 음. 근데 저는 그리고 제가 학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 네, 수학이든 뭐든 간에 아카이브가 되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논문 나가기 전에 그 프린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음. 그 논문을 올린 사람이 그거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아니, 아니요. 예전에 그 페릴만 선생님? 그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 인터넷에 올려서 그게 유명해지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 있죠. 뭐냐면, 저는 약간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큼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막 풋살을 간다. 그랬을 때, 제가 뭐 선수 출신이라서 풋살이 더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마추어 그 밑에 다니겠는데, 그래도 나는 뛰어댕기고 운동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최소한 저널에 투고를 하면 만약에 이게 가능성이 보이면은 조건부 리젝을 하잖아요. 뭐 너 이거 고쳐오면 받아줄게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닌가요? 음.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거 하면은 자기의 허점을 꼭 특히나 수학은 사실상 왜냐하면 자기 학문을 하는 학문이라서 자기 허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은지.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를만 그런 천재나 이제 좀 약간 사실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내적 동기로 뭔가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큰 사람들이 전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서른인데 이제 한번 살아오면서 느낀 바는 이제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음, 약간 산만하고 분산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예요. 저도 이제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게 수학 공부 하나면 모르겠는데, 운동도 해야 되고, 뭐, 뭐, 맛집도 가야 되고, 뭐 이제, 뭐, 명상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건 많은데, 그 중에서 수학이 좀 상위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운동도 하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뭐, 내쉬나, 뭐 그런 분들이 천재성은 이렇게 걷어내더라도, 그런 자기 동력이 있고, 그 미친 듯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나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사회적 집단의 힘을 빌리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거는 제가 적어도 아는 거 한 가지는 있는데요. 자기 동력이, 그러니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그건데요, 사실은. 자기 동력을 갖고 태어나서 그게 쭉 가냐. 근데 저는 후자가 더 많다고 봅니다. 하다 보니 하는 경우가 많지. 자기가 뭐 태어날 때부터 슈퍼 자기 동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그게 너무, 저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해석학을 하니까 더 재밌다. 예, 또 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수학과 졸업 음소거 꺼졌어요. 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음소거가 수학과, 어디 있지? 제가 수학과 출신이고요. 저도 사실은 아까 가은 선생님께서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재밌었고,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재밌었고,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저도 약간은, 그러니까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들었었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저는 수학과는 사실 아니었는데, 그 통계학과로 들어가서 수학이 더 재밌어서 수학과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통계는 거의 안 하고, 오히려 약간 주객이 전도돼요. 그러니까 음. 수학과 쪽으로 공부를 하고, 그 석사를 이제 수학과를 했어요. 근데 석사는 저는 좀 말아먹은 석사인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저도 해석하기 더 재밌었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보다 해석하기 더 재밌었고, 입실론 델타 이런 게 너무너무 그 아까 철학적이라고 얘기하셨었던 그런 것도 정말 그러니까 아주 많이 그러니까 그 막 능력자들만큼 느끼지는 못했겠지만서도 제 나름의
기준에서는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의 친구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 중학교 공부가 어렵다라고 아예 그냥 선을 딱 그어놓고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 친구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너의 능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즐거움을 찾을 수 있으니까 너무 미리 겁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네, 점점 재미있어지는 거는 사실은, 그걸 느끼셨다라는 거는 어쨌든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시다라는 거를 좀 많이 저도 느낄 수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 재수생님은 그 뭐야 혹시 답변하기 어려우면 그냥 노코멘트 하셔도 되는데 진짜 재수생인가요? 아주 옛날에 그 얘기 한번 했었는데 진짜 재수생은 아니고 그냥 제 나이가 그니까 제가 올해 검정고시 보고 올해 수능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나이가 재수생 나이라 가지고 그냥 근데 궁금한데요. 수능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또 어려운 시간 내갖고 오셨으니까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김가은 선생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저도 다 그 수학 엄마님이랑 그 백구님이 하신 거랑 비슷한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이미 그 제가 생각하던 거 이미 먼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딱히 이게 따로 얘기를 하진 않은 건데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때보다 그 중학교 때가 재밌고 뭐 이렇게 계속 그 올라갈수록 재밌다는 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올라갈수록 그 어려움도 더 큰 게 맞는데 또 재미도 또 더 있고 약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그 더 이렇게 재미가 커져가는 거니까 더 커져가는 재미에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막 올라가시는 것 같고 조금 이제 어려움에 많이 이렇게 뭔가 포커스가 된 분들이 이게 좀 난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그 맨 처음부터 이렇게 그 일관성 있게 그렇게 느끼셨다는 건 그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뭐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뭐 제가 따로 이렇게 뭐 하던 거에서 이렇게 좀 벽을 느껴가지고 포기했다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몇 달 동안 이렇게 쉬면서 추스리고 막 다시 도전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대학교 때까지 쭉 이렇게 아예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예 그런 어떤 막 엄청 큰 폭이나 뭐 이런 경험 없이 그냥 계속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되게 10대, 20대 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음. 근데 뭐 포기를 제가 이렇게 잘 웃고 그러니까 포기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저의 20대는 또 게임 중독으로 그, 아, 그 꽃다운 나이를 진짜 제가, 너무 아까운데, 지금, 그때는 살도 한 20kg인가 30kg 빠져 있었고, 근데 더 놀았어야 되는데, 그냥, 어, 그러니까 20대 내내 게임 중독으로 해서 게임만 한 시간 있잖아요. 잠자고 게임만 한 시간 이렇게 하면 한 4년 정도 돼요. 예, 그런 약간 미국 가기 슬픈, 전에요? 네? 미국 가기 전에요? 아예 아니면 돌아와서 제가 이제 못 가니까 돌아와서? 이제 뭐 게임 좀 열심히 해보자 해서 열심히 하고 이제 취업도 하고 그랬던 거죠. 음. 그 제가 그 뭐 이렇게 그 밝아 보이시는 걸로 그렇게 그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그 네네. 그냥 그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그런 얘기는 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뭔가 포기를 하셨던가 그런 얘기는 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것만 이렇게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일단 근데 저도 약간 게임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진짜 게임만 중독이었는데 혹시 그
배틀그라운드라고 아세요? 네. 혹시 그거 하셨나요? 아, 저 못해요. 아, 잘 못해요. 아, 그래요? 제가 그거에 진짜 엄청 미친 듯이 빠져 있어가지고, 저 음, 그것만 저도 한 2000시간 넘게 했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저도 그 게임 그 중독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공감이 돼가지고. 근데 저는 후회는 안 해요. 왜냐면은 너무 즐거웠잖아요, 사실. 밤새서 할 정도로 즐거웠으니까 저는 그냥, 아, 그 나의 지금은 안 하거든요? 아, 나의 청춘의 한 조각으로 남기자, 이제 게임, 그거는. 근데 저도 중학교 때부터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막 어떤 시기냐면 여름방학 때 그 환상 서유기라고 라라라 슈퍼보드 모티프로 만든 그 게임 있거든요. RPG 게임.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밤잠 안 새고 이제 자고 또 일어나서 또 하고 했는데 2주 동안 한 거예요. 계속 게임만. 그때 저희 엄마가 들어가 너 인생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이러면서 막 화내고 그래서 한동안 못 하다가 또 막 혼자 막 몰래 2주 동안 막 깨고 있고 그랬는데 음, 다 이제 추억. 그, 내 삶의 즐거움 전체를 1이라고 봤을 때, 네. 그 수학이 몇 분의 몇 쯤 돼요? 아,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하나만 재밌었으면 진짜 제가 그 외골수처럼 파가지고 그래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수학, 그러니까 제가 딱 세 가지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회사 가면은 회사 사람들하고 뭐 쓸데없는 이제 밸런스 게임하고 뭐 이상한 거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제 제일 행복할 때 세 가지 꼽으라고 해서 저는 이 세 개가 뭐가 더 좋은지, 아, 뭐가 더 좋은지 순위를 할 수 있나? 어쨌든 순위는 제끼고라도 일단 첫 번째 공부할 때, 그 두 번째는 운동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또 종교가 불교라서 명상할 때. 그래서 이 딱 세 가지거든요. 이것만 해도 진짜 인생이 훅훅 가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수학이 몇 분의 몇이에요? 운동하고 명상하고 수학하는 거. 근데 몇 분은 몇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3분의 1 중에 몇 분의 몇이 있을 거 아니에요? 3분의, 뭐, 등가라고 치면. 등가라고 치면요. 아니, 그러니까 세 개가 등가면은 수학이 34%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가, 참. 어차피, 뭐, 물론 운동에도 수학이 녹아있고, 명상에도 수학이 녹아있겠죠. 뭐, 다 녹일 수는 있는데, 그럼 너무 머리 아프니까. 34%가 공부라고 치면,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수학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퍼센트는 잘 모르겠고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운동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학하고 명상이 남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제가 근데 또 질문을, 네,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려봐도 될까요? 명상할 때는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 명상인가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생각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어떤 네. 생각이 올라와요? 아 그냥 막 그때그때 해석하고 올라온 다른데 거예요. 해석 안 올라오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너무 뭘 많이 했을 때 그런 거고 이게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 이제 이런 거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내면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우리 모른다. 근데 명상을 하면서 그거를 알아가려고 하는 거고 그랬을 때 다양한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자아에 대한 집착 뭐 이런 것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명상하고 있으면 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고 아, 뭐, 이 정도면 참 사람이 괜찮지. 이런 것도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아, 그래,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아, 하지만 너무 잠만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평정심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뭐 하여튼 그렇고 그러면 명상하고 수학까지 선택하면 저는 명상을 선택할 것 같아요. 어, 근데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음.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기독교이신 분들이 이제 그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제 막 자기가 인생이 힘들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답을 듣고 하나님의 답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약간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들 때 앉아서 그냥 기도하듯이 이렇게 있으면
뭔가가 이제 명확해지고, 아,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저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뭐 내가 이런 종교 활동을 안 했을 때 나는 굉장히 불행할 것이고, 내가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아, 내가 이제 좀 더 고요하고 좀 정서가 안정될수록 이제 그 공부도 잘 되고, 뭐, 인생도 잘 풀리고.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명상하고 나면 행복해요. 음. 근데 명상을 꾸준히 안 하면 다시 또 이제 약간 우울감도 오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게 있죠. 인생 전반에 저의 어떤 것을 이제 통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 저도 아버지가 불교셔가지고 그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뭐 명상을 조금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명상이 약간 주는 그런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런 효과가 되게 좋은데, 약간 이게 아쉬운 게 그게 얼마 못 가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한 번 이렇게 되게 깊게 명상을 뭐 한 30분 했다. 뭐 그렇게 해도 뭐 효과가 뭐 길게 가야 뭐 한 두세 시간? 그 가니까 음. 뭐 적어도 뭐 하루에 뭐 한 그걸 하루에 반나절 이상 이렇게 효과를 보려면 한 세네 번은 이게 해야 되니까, 세네 번 이상은. 근데 이게 근데 또, 그런 게 예.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중력이라는 거가 훈련할수록 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얼마나 오래 했냐면 지금 14년을 했거든요, 명상을.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진짜 그 변화폭이 되게 작아요. 내가 이만큼 행복해져요. 근데 그게 나중에 숙련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1시간씩 가는데, 끝나고, 회사 끝나고. 그러면 1시간을, 옛날에 1시간을 했을 때는 딱히 그닥 더 행복해진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10년, 막 14년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의 집중력이 올라감에 따라서 1시간을 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랑 저랑 같이 사는데, 이제 둘이 한판 싸우고, 이제 각자 명상하고 다시 오면 엄마가 미안해 이래서 저도 아니야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이러고 끝나거든요. 뭐 화날 일도 화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점점 내 집중력이 올라갈수록 이게 이게 좀 쉬워진다. 음. 지금 그게 몇 시간 정도 가시는지, 그런 마음이 아, 편안하고 고요한. 편안하고 고요한이라기보다는 음. 그게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게 밭에 자갈이 있잖아요. 그거를 솎아내는 거. 근데 솎아내면은 나중에 자갈이 또 올 수도 있는데 그 자갈이 쌓이는 시간보다 내가 솎아내는 그게 더 빠르면 100% 좋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 하는 거죠. 음. 마치 그런, 얼굴 네. 아니 우리 저도, 썸이에요. 아니 저도 말씀하세요. 명상 궁금한데 어떻게 네. 하는 거예요? 아 그게 네. 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파가 막 갈리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건 그냥 눈 감고 내가 무슨 생각하나 그러니까 호흡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호흡에 집중이 안 돼요. 생각 때문에.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뭐 이런 생각하면 또 이제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그냥 호흡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뭐 이제 다른 생각이 올라온다 그러면 아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네. 다시 호흡에 집중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긴 한데 그냥 가장 가볍게는 이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뭐 더 깊게 배우고 싶으시면 저희 또 줌 세션이 수요일마다 있습니다. 홍콩 스님이 이렇게 영어로 해주시는 줌 세션에 제가 통역을 맡고 있습니다. 음. 오.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저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오, 네네네. 일단은 첫 번째로, 멀티태스킹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는데 자꾸 멀티태스킹을 하려고 하는 좀 아, 안 좋은 습관이 있고, 그리고 자극에 약하고, 한번 이렇게 그 정신이 그 산만해지면은 다시 집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하루 중에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잠들려고 누웠을 때랑 샤워할 때.
딱 두 타임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의 주제라고 해야 되나?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음, 이 바뀌는 건 저의 의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되게 자주 바뀌고 저는 지금 그 제가 강의했던 과목 중에서 제가 책을 쓰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그 자기 전에 그 책을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진도가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방법을 좀 바꿨어요. 뭐냐면은 일단 머릿속으로 다 써놓자. 음,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머릿속에 다 써놓고 그 다음에 텍스트로 옮기자라고 해서 그걸 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 언제냐면 자려고 누웠을 때거든요. 음, 왜냐하면 눈을 눈을 뜨고 있는 한 뭔가 자꾸 나에게 자극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음, 그래서 누워서 아 그래 이 책 자 어제 내가 여기까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디테일까지 저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해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설명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왜 이 개념이 왜 필요한지를 납득시킬 수 있을까 뭐 그런 스토리 라인까지. 근데 문제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이렇게 새요 생각이 어, 부지불식간에 생각이 이렇게 흘러나가서 전혀 엉뚱한 걸 생각하고 잠깐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다시 돌아가자. 돌아서 또 하다가 이상하게 또 생각이 이렇게 새어나가고 이거를 좀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좀 모르겠는 그- 그런 게 좀 있어요. 사실 제가 원래 명상을 시작한 것도 공부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제 그때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학원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근데 학원 선생님이 집중력 문제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중력 어떻게 키워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명상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선생님은 코넬대로 나왔거든요. 경제학과를. 근데 그 선생님이 자기가 룸메이트 똑같은 코넬 경제학과 다니는 한국인 친구를 봤는데 자기는 1시간 집중하고 좀 쉬고 해야 되는데 걔는 5시간이고 계속 앉아있대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집중력 훈련한다고 명상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배운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약간 물론 너무 명문대라서 약간 좀 이게 그쵸 뭐 명문대가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제 얘기는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서도 중학교 때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 애들한테 명상을 가르쳐 줬대요. 근데 그 친구만 꾸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성적이 좀 오르고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도 계속하면서 계속 쭉쭉 올라서 이제 굉장히 성격이 좋은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자기 얘기로는 자기가 사실 명상해서 성적이 오른 거라고. 근데 이제 사실 나 명상한다, 나 불교다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궁금하시면 이제 제가 나중에 줌 링크를 보내드릴 수도 있지만 네 하여튼 근데 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그러시는 거예요? 어, 옛날 그러니까 집중력이 제일 좋았을 때는 아무래도 학생 때고 음, 대학원을 가면서부터 좀 저에게 할당된 업무의 종류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산만해진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처음에 딱 배우고 나서 저는 이제 효과가 좋았어서 한동안 하면서 어떤 애들냐면 이거 나만 할까? 경쟁자들한테 이거 알려주기 너무 아까운데 이런 생각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근데 이제 뭐 요새는 안 그런데 예 하여튼 좋아요. 음. 배 선생님 먼저 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약간 딱히 질문은 아닌데 그냥 계속 명상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길래 그러니까 예, 명상도 좋은데 그러니까 약간 명상은 또 아무래도 좀 앉아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약간 네. 좀 이렇게 뭔가 처음 하면은 명상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막 집중도 안 되고 아무래도 막 계속 다른 생각 들고.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우연히 좀 이렇게 발견을 한 건데 그 달리기가 그러니까 약간 좀 되게 느리게 그 오래 달리는 거? 그거를 한 30분 이상 하면은
그것도 약간 명상이랑 좀 비슷한 효과가 있더라고. 그게 되게 한 그냥 10분, 20분 달리는 거랑 한 3, 40분 이상 달리는 거랑 이게 되게 약간 차이가 커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 저도 이게 서른이거든요, 올해. 근데 이제 한 29세부터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원래는 진짜 기억 엄청 좋았거든요? 20대 초반에는. 근데 갑자기 서른 가려고 하니까 기억력 확 떨어져서 말하다가도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물론 잠을 많이 안 자고 그래서 그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요새 그 달리기 한다고 운동 삼아 풋살을 다니거든요. 근데 풋살을 한 다음 날은 기억력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옛날처럼. 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아, 이거 꾸준히 하면 기억력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그 집중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막, 아, 이게 진짜 달리기가 좋구나. 그런 생각을 전 많이 했어요. 근데 혼자서 달릴 정도, 고독하게 달릴 정도로 난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이제 공을 보며 달리자. 이런 컨셉이죠. 음. 운동과 인지 기억력에 대한 논문은 정말 많습니다. 음, 과학적인 거. 지금 시간이 한 40분 남았는데요. 네. 저는 음, 음소거 되셨어요. 꺼졌다. 잠깐만요. 시간이 한 40분 남았는데요. 저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음, 많이 적어주셔서 그 목사의 얘기를 문제. 할 건데, 그냥 하면 텐션이 떨어지니까,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한국 사회에 문제 없다 쪽에 서실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국 사회에 문제 없다에 서겠습니다. 그냥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게 어떨지. 예. 한국 사회의 문제, 뭐예요? 한국 사회 왜 문제 있어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그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그 큰아버지가 이제 수학은 이제 원리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학문인데 요새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트렌드는 문제풀이 방식을 이제 주입시키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아, 이제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직업 훈련 기관이지 학문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직업 훈련 기관으로 대학이 있는 게 무의미 아니야.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러한 어떤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적었듯이 왜 더 독창적이고 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그런 이제 뭔가 깊이 있고 독창적인 학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능력주의 사회라서 그렇다. 근데 그 능력주의 사회에서 능력이라는 것이 지식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출중한 재능을 보이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 출세를 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공부가 이제 사실 인간이란 다른 사람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기 삶이 흘러갈 수 있는 그 힘이 사회적인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문제가. 문제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좀 아쉬운 것은 만약에 사람들이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도 잠깐 있었는데